283페이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유도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서술형, 가섭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유도. 자, 뭐냐면 요 점이 있고요. 이 직선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 공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요 거리도 있고 요 거리도 있는데 만약에 수직이 아니라면 되게 거리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최단거리, 수직이고 최단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직선을 음함수로 표현을 해요. 이거 아시죠? 옛날 설명했죠. 음함수로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옆에 있는 놈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 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 음함수로 표현된 점에다가 x1, y1을 대입을 하고 절대값 붙여요. 그러면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 거리 공식이 나옵니다. 원점의 경우에는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하고 00 대입하니까 여기 10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위를 외워서 이 전체를 외우는 방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해 놓으시고 외우십시오. 유도는 제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예를 잠깐 들어 드릴게요. 요 직선이 있고 요거랑 거리를 구하래요.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 붙이고 2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5분의 절대값 5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1이 되죠. 되셨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84페이지에 개념 익히기가 있는데 이거는 D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원점과 D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345번은요 좀 달라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있지만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푸냐, 아스토릭 해놓으시고, 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어서 이 둘 중에 한 직선을요, 한 점을 찾아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을 해요. x에다 0 대입하면 뭐야? y는 2죠. 그래서 0,2가 요 직선이 요 직선인데 0,2를 아무거나 찾아요. 나는 변태라서 1을 대입하겠다. 그래도 돼요. 1, 뭐가 나오겠죠? 그 점을 좀 찾으면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둘 중에 하나 xy에 0을 대입한 식으로 써요. 그리고 분수가 안 나오게. y에다 0 대입하면 뭐 x는 또 나오네요. 그래서 정수가 되네요. 되도록이면 정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 0인 거를 찾아요. 그래서 0 대입하면 y는 2가 되죠. 0,2 찾고 요거랑 D 공식을 쓰면 돼요. 됐죠? 근데 요 점을 찾고요. D 공식을 얘랑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D가 제로가 되겠죠. 예? 거리가 제로가 돼요. 그럼 뭔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두 직선 중에 하나 점을 찾아요. 그래서 0,2 찾으면 0,2랑 얘랑 D 공식 쓰고, 여기서 점을 찾아요. 0,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0,-3이면 얘랑 D 공식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284페이지 346번, 447번, 348번 꼭 풀어보시고 필기해 놓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수 예제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필수 예제 14번이고요. 필수 예제 14번은 이제 음함수를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이꼴 제로를 만들고 똑같이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해서 D 공식에서 계산해도 똑같이 K는 나와요. 근데 이 분수가 되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개수를 다 정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4를 곱해가지고 3x-4y 플러스 2k 이꼴 0 이렇게 해요. 이 상태에서 D 공식 쓴 거랑 이 상태에 D 공식 쓴 거랑 K는 동일하게 구할 수는 있으나 이거는 뭐요? 계산이 복잡하죠. 자, 그리고 여기 절대값 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절대값 붙은 건 어떻게 계산하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 구하는 방식은 두 개예요. 이거를 절대값 벗겨내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왼쪽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A는 뿔마 B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방법을 채택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2k-2는 뿔마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를 2개 구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풀어보십시오. 됐죠? 여기도 뭐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아, 거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점을 찾으시고요. 0,5죠? 0,5 점 찾으시고 0,5랑 얘랑 D 공식을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25다. 그래서 K를 구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길이를 구해야죠. 길이를 구하고 나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좌표가 주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잠깐 화면 내릴게요. 여러분들 책이 있으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두 가지 방법. 됐죠. 하나는 그 좌표를 얹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테두리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식이고요. 둔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보조선을 그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테두리 3개의 삼각형을 빼는 방식. 그리고 꽃사슴 공식 얘기했죠. 꽃사슴 공식.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면 세 점 중에 하나를 여기다 쓰고 그 세로로 써야 돼요. 세로로 쓰고 그 세로를 마지막에 한번 쓰고 곱하는 건요. 이 꽃사슴 형태로 곱한다 그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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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그 세 덩어리를 다 더하고 빼기 하고 이렇게 곱하고 세 덩어리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빼고 그래서 절대값 붙여서 계산하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넓이 구하고 요 넓이 구하고 둘 다 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솔브 3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좀 나오는데 필수예제 16번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BC를 구하라, 2번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3번 높이를 구하라, 4번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솔브1이나 솔브2로 풀면 감점돼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하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답은 맞춰야 되잖아요.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이게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꽃사슴 공식으로 답을 먼저 내고요. 답을 뭐요? 22를 답을 내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을 하고 식을 끼적끼적 적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마 BC의 길이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겠죠. 그래서 ABC가 있는데 BC의 길이는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해서 길이를 구해요. 이게 10점짜리라고 치면요. 얘가 3점 이렇게 내요. 그럼 3점 획득했죠? 그리고 답은 맞췄죠? 꽃사슴 공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벌써 5점을 획득한 거죠. 그리고 BC의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y-y1 m의 x-x로 직선의 방정식 구해요. 됐죠? 그리고 음함수를 표현하고 여기서 실수를 하더라도 요 식 써놓고 그냥 얼버무리면 또 1, 2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틀리면 3번이 틀리죠. 높이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음함수를 표현하고 여기서 A에서 이 직선 사이에 D 공식을 써요. 그래서 요 x 앞에 있는 m 제곱 y 앞에 있는 m 제곱하고 2,5를 대입해서 요거를 구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틀리면 얘가 틀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1의 BC는 H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 식을 생략을 하죠. 아까 꽃사슴 공식으로 20일 나왔잖아요. 20일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수해서 요거를 못 쓰면 식을 대충 여기 써주세요. D 공식을요. 써주면 이게 만약에 10점이라 그러면 3점, 2점은 받고요. 그래서 5점은 받고 식만 써줘서 2점, 뭐 1점 이렇게 받으면요. 8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하다가 틀릴 수 있으니 꽃사슴 공식은 먼저 답을 내고 요거 점수 획득하고 요거 쓰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으면 부분 점수 2점, 1점 이렇게 받자는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됐죠? 그러면 2번까지 맞고 D 공식을 써요.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여기 2,5로 대입해서 루트 13분의 21 이렇게 쓰고요. BC 길이 2루트 13이죠. 그리고 루트 13분의 21, 2분의 1 해서 21 답을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자치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치 방정식.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두 직선을 이렇게 구했어요. 밑에 제가 화면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두 직선이 있고요. 두 직선을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래서 각을 이등분을 해요. 각을 이등분한 게 요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놓고요. 이 각을 이등분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D공식 쓰고 요거랑 요거랑 D공식 써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놓고 계산을 해요. 분모가 루트 5라서 날리고요. 절대값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붙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절대값 AB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원칙적으로 뿔뿔뿔마 맞뿔 마마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같고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네 개의 경우지만 A는 B랑 같고 A는 마이너스 B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는 뿔마 B 이렇게 놓는 거죠. A는 뿔마 B 이 특징 때문에. 그래서 AB를 구해요. 직선이 두 개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요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이쪽 방향에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을 이등분하는 점은 그 점의 자치를 P라고 놓고 P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그래서 요 식을 만들어내고요. D공식 써서 그리고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이거를 다 해봤자 이렇게 나오니 AB는 뿔마 B라고 놓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됐죠? 요거 루트 5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2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한 경우, 일치한 경우, 직선이 두 개 겹쳐서 하나뿐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이에요. y 이퀄 mx 플러스 n이랑 y 이퀄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 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y좌편이 달라야 돼요. 이게 그리고 공통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행하고요.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는요. 두 직선이 mn이 있는데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m이 2라고 하면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만약에 m이 2라 그러면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역수로 취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붙여서 계산하시면 요거 역수 취하면 이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죠.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이거 좀 외우십시오. 됐죠? 275페이지로 가보시면 275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두 직선이 수직인 거에 대해서 유도를 했어요. 유도한 식이거든요. 이거는 가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자, 다 나왔네요. 됐죠? 두 직선은 이제 y 이퀄 mx 플러스 n, y 이퀄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표현한 방법도 있고요. 두 직선을 일반형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표준형에는 일반형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어떨 때 표준형, 어떨 때 일반형이냐? 표준형은 그 도형이나 곡선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표준형이고요. 일반형은 그냥 음함수로 그냥 대충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y좌편도 알 수 있죠. 직선은 기울기와 y좌편이 있는데 그거를 잘 표현하는 식이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표준형이고요. 얘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일반형은 항상 이꼴 제로가 되고 그냥 나열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형이고 여기에 바로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x가 기울기가 되고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되고요. 마이너스 b'분의 a'이 기울기가 되고 마이너스 b'분의 c'이 y절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평행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죠? 그래서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야? BA죠, BA. 그래서 A'분의 A, B'분의 B. 얘는 같고요. 그리고 y절편에 영향을 주는 거는 B랑 C인데 C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C'분의 C가 다르다. 이거를요, 두 개의 기울기를 같다고 놓고 풀고, 이렇게 풀고요. 두 개 같지 않다고 놓고 해서 크로스로 계산하면 결국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선생님. B분의 A랑 B'분의 A'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거를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크로스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표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기울기고요.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y절편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y절편. 그래서 한 번 더 써드렸네요. 그래서 기울기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 같고 y절편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해는 어떻게 돼요?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해가 없으니까 불능이라고 하고요. 얘는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지만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어때요?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거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라서 얘를 정리를 하면 MA' 이꼴 마이너스 BB'이 되고,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거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일반형의 경우에는 요게 같고 얘가 다르고,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 같고 y절편도 같고, 그러다 보니 여기 같고 여기 같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다르니 여기가 달라야 되고, 다른 조건 내에서 수직이 되려면 MM'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서 얘가 된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뭐 잘린 거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서면 잘린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면에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개념 익히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 때 했으니까. 그리고 필수예제 11번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게 없어서,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그러면 일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분의 a는 a분의 a 플러스 1이 같고, 그리고 뭐야? 1분의 2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2번은 뭐예요? 2번은 두 직선이 1,1에서 수직을 만난다. 그래서 1, 2를 대입해서 다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a가 나왔네요. 그리고 또 1, 2를 대입해서 한식이 나왔죠? 요식이 한식이 나왔네요. 수직이라고 하니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가 제로가 돼야 되죠?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y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2 x 이렇게 하면 되고, y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 x 이렇게 되죠?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또 한식이 나왔죠. 두 개를 연립해서 A 나왔으니까 B 나오고 C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2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2번입니다. 화면에 다 나오나요? 잠깐 잘렸으니까. 네. 자, 문제를 읽고 설명을 밑에서 하겠습니다.
다 두 점 A가 있고 B가 있어요. 2인선분 AB의 수직이고 그리고 2등분하는 방정식이 이건데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만 보세요. AB 수직이고 요거를 2등분한대요. 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AB 중점이죠. 중점을 M의 AB라고 하면요. A 좌표 나오고 B 좌표 나오죠. 중점을 구해요. 그래서 1,-1이에요. 1,-1은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 있죠.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요 식이에요. 요 식. 요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식 나오고요. 요거를 요 직선에 대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있지 기울기죠. 요거의 기울기가 뭐예요? 요 직선을 바꾸면 -a분의 1이죠. 위에서 문제 주어진 거 기울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AB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2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1이 돼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라 해서 -1이 돼서 A가 나오고요. 그 A를 여기다 대입해서 B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12번 풀어보시고요. 자, 필수예제 13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자, 발전 문제고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K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세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그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죠.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 그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다 다른데 한 점에서 지날 때 이럴 때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됐죠? 요거 박스 치고 네모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다 나오게. 됐죠? 일단은 세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세직선. 자, 요 세직선을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놔요. 근데 여기가 기울기 1이고 기울기 -1이라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세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요 1이 얘랑 같을 때, -1이 얘랑 같을 때 해서 K를 두 개를 구하시면 돼요. 그 K를 구한 게 5랑 -5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그래서 지금 K가 없는 식 있잖아요. 요걸 두 개 가지고 연립해서 구해요. 연립해서 구하면 그게 1,1이 되고 1,1을 여기다 대입해서 K를 구하면 K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구하면 -10, -5, 5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